세력들이 대청소가 이어졌던 수주간의 분위기를 뒤엎을 대반전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러그 패턴의 상단부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알트코인 차트들 역시나 상승 흐름으로 완전히 전환된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된다면 현재 금리 인하의 긴축 종료 시그널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크나큰 알트코인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1월 9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불장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여지없이 하락으로 이어질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걱정과 의문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관점 정리와 함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 자리도 그렇고 설령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빠져서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진정한 비트코인의 대불장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개월간의 매매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보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관점에 대한 복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였을 때 처음으로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던 가장 중요했던 근거 중 하나가 지금 화면에 표시한 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을 깨는 순간에 저는 하락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 머리, 어깨 패턴에서 이 머리 크기만큼 추세가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를 피보나치 확장 툴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95에서 96K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를 찍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점부에서 삼각수렴 형태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이 바로 조정 없이 그대로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큰 하락을 한번 하면서 저점을 갱신할지, 이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는 변곡점 부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1번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번과 2번 시나리오를 각각 60대 40의 확률로 보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머리 크기만큼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왜 1번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냐 하면요, 바로 11만 6천 달러부터 하락하면서 그려진 이런 하락 채널 패턴에 대해서 상방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채널의 상단부를 정확하게 건드림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길게 횡보하면서 그 추세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표시한 이런 불플래그 패턴의 경우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이 아랫방향으로 향한다면 윗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 상단 추세선을 3번에서 4번째 건드리는 순간 그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 추세선을 긋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점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는 식으로 움직인다면 아래 추세선에선 누구나 상방을 보는 롱을 베팅하고 상단 추세선에서 하방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에서 3번째나 4번째 건드리는 순간에는 추세를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4번째 돌파 시도를 했을 때 횡보를 하면서 위쪽으로 추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건드리고 나서 횡보를 한 이후에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패턴의 경우에는 역시나 4번째 터치 이후에 강한 추세가 나오면서 불플래그 패턴에 대한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패턴도 보시면 현재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째 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해주더라도 이 하락 채널 패턴에 대해서 추세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이 구간대를 기다려 왔는데, 지금 차트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구간대를 터치 안하고 그대로 올릴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선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대에서 하락이 나올 것은 알고 있지만 반등을 거의 주지 않고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크기만큼 떨어질지, 아니면 이 중간에서 횡보를 여러 차례 할지, 혹은 이 네임라인을 한번 리테스트를 거치고 헤드 크기만큼 떨어질지, 이 부분은 차트만 가지고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크기만큼 빠지기 전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단 추세선을 네 번째 터치하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횡보세가 지속이 되는지를 체크해서 상방으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알트코인들을 일정 부분 매수한 상황이고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전달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래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전달드린 이런 하락 관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대로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자리가 1번 시나리오 혹은 2번 시나리오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1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차트 상황을 보시면 이제 대다수의 코인들이 저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떨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든 간에 지금 알트코인 차트들 보시면 저점을 찍어준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불플래그 패턴의 하단부에 도달한 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리플 코인도 불플래그 패턴의 저점부를 찍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텔라 루멘 같은 코인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플래그 패턴의 하단부를 정확하게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코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코인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인은 월드코인인데,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후에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불플래그 패턴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상단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알트코인들 위주로 이 플래그 패턴의 상단부 지지가 나오고 난 후에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불플래그 상단부를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몇몇 알트코인들은 이미 플래그 패턴의 상단부를 돌파해준 상황에서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냥 비트코인의 하락 그리고 알트코인의 저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나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파이라는 코인인데, 이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대표적인 디파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도 보시면 지금 상단 불플래그 패턴을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인들도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저점을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조정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알트코인 차트는 이 코스모스라는 코인인데, 이 코스모스 코인도 역시나 이 상단부를 돌파해준 이후에 상단 추세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점부에서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불플래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상방 전환으로 그 추세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부를 기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조만간 이렇게 반등이 거세게 나오면서 상단 추세선까지는 가격을 회복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반등이 거세게 나온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하단부에서 삼각수렴으로 횡보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상단 추세선까지도 돌파를 해줌과 동시에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까지도 충분히 깨줄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거치거나 혹은 이 넥라인을 뚫고 나서 리테스트를 거치는 이런 구간대들이 또 다른 매수 타점이 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이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면서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매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전체 시드의 10%에서 20% 정도만 코인을 매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 그 비중을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왜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패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주일 전에는 하락 관점만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 부여를 찍었을 때는 반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두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 정말 말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한 시나리오만 딱 정해놓고 이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반대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 안 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1번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2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관점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주일 전에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그 가격대가 96K에서 95K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방 돌파를 하지 않고 하방으로 그 추세가 나온다면 저점부에서 삼각수렴이 그려지는 건데, 이 삼각수렴이 그려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했다 그랬을 때는 아주 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과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나오면 곧바로 그 삼각수렴 패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삼각수렴 패턴이 언제 나왔었냐면 2021년도 말에 고점부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상방으로 추세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 삼각수렴 패턴 안으로 회귀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차트를 몇 개 좀 보시면 역시나 2021년도 차트고요. 2021년도 4월 달에 이 고점부에서 웨지 패턴이 완성되면서 하방으로 추세가 강력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점에 많이 물려 있었던 그런 개미들이 이제 시장 끝이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하락세를 완전히 반전시켰던 그런 패턴이 바로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특히나 저점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저점부를 아주 살짝만 갱신하고 아주 급하게 그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 삼각수렴 패턴이 고점에서 나올 때도 추세 전환이 강하게 됐었고, 저점에서 나올 때도 추세가 강하게 전환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면 과거 차트에서 보인 그 패턴대로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추세 전환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관점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전달드린 관점이 1번, 그러니까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와 여기서 조정을 한 차례 더 주고 올리는 2번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2번 시나리오가 펼쳐지길 조금 더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부를 지지하면서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코인들도 이 상방 전환 패턴을 뚫어주면서
상단 추세선의 리테스트를 받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점을 갱신하는 이번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조정 없이 올라가는 이런 1번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관점을 전달드렸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상단 추세선을 횡보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조정 없이 그대로 아주 크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고 확정지을 순 없고, 차트가 조금 더 그려지거나 혹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열어둘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차트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체인 데이터, 미국의 경제지수 발표를 통해서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차트가 몇 시간만 더 그려진다면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한 분석, 그리고 후속 관점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방향성이 하나로 정해지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관점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받아가셔서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잡으시고 그에 따른 대응법까지도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관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수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보면 요즘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일단 관세 이슈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하락도 나왔고, 그 다음에 8월에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야, 이거 금리 인하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유동성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은 거 아닌가? 시장 끝난 거 아닌가? 시즌 종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시장에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야, 지금 올라가는 관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저점을 줬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정말 시즌 종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차트 관점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까지도 전달드리면서 지금 자리가 왜 기회 구간이 되는지, 그리고 설령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마저 왜 기회 구간이 될 확률이 높은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시즌 종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현재 상황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차트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상황에서 보면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차트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트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이평선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도 이렇게 중국 정부의 채굴 규제 이슈로 크나큰 하락이 나왔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했죠.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반등이 한번 거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선을 결국에는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나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1선 이평선인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집을 1년에서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가격대까지도 뚫어준다고 하면 크나큰 하락이 나오는 시즌 종료가 펼쳐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 시즌 종료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초록색 선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개미를 턴 다음에 최저점 부근에서 개수를 늘려가고 수익을 보는 전략을 취할 때, 우리가 그 전략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421선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초록색 선에 살짝 안 닿긴 했는데 이 구간대에서 결국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자리도 그렇고 저는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차트는 100% 맞는 게 아니다, 저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차트만 보고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ETF도 승인이 됐고, 그리고 나스닥하고 좀 상관관계
관계가 깊어진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421선의 지지를 받고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즌 종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시즌 종료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뭐를 보면 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과거 차트로 넘어가서 2021년도 말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2년에서 3년 가까이 줄곧 횡보 하락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때 이 하락의 신호탄을 당긴 사건이 뭐였냐면요,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슈가 터지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도 같이 따라 오르게 돼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돈을 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돈을 풀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양적 긴축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크나큰 하락장이 이어졌고 시즌 종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벌써 금리 인하를 2차례나 진행했는데 시장이 이 모양이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이 오른다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 상황이 애매했냐? 바로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에 해당하고요.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다가 멈춰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세우고 또 다시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다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운전하는 그런 안전주행 모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잡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많이 오른 코인들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시그널이 나왔냐면 양적 긴축을 3년 만에 종료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 직접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제거되는 상황이 현재 펼쳐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속 페달만 남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까지도 자세히 보셔야 현 상황에서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아까는 제가 421선 차트만 봤는데 이런 경제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이 시즌 종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컨펌이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421선을 지지하면서 크나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리는 또 한 번의 시즌이 시작되는 그 변곡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이유와 함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왜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를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차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매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큰 하락을 한번 하는 1번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등해서 결국엔 이 넥라인까지도 깨주는 2번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단 저는 1번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면 지금 거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저점만 갱신한다고 하면 조금씩 물려가면서라도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집할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 이평선을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수 세력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영상으로도 그렇고 텔레그램망으로도 실시간 공유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관점은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오른 알트코인들 위주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캐시라는 코인에 제가 숏 포지션을 들어간 상황인데, 이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갱신할 때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완성됐다고 보고 이렇게 고점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한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한 파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채널 패턴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현재 382 반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넥라인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통은 이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일 때 반등이 382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한 차례 더 하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해주는지 아닌지를 저는 눈여겨서 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숏 포지션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고 이 비트코인이 넥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해줄 상황을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2번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넥라인을 한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급하게 타기보다는 넥라인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한 다음에 상승장에 올라탈 예정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상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데 그 폭이 넓어지는 형태를 확산형 다이아고날이라고 하고요. 2024년도에 비트코인에만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번에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단 추세선을 여전히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저점을 갱신해준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저는 조정이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지금 수익을 본다면 이 상단 추세선까지 수익을 볼 수 있고, 손절 친다면 이 하단 추세선을 뚫을 때 손절을 치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그램방에 공유드렸던 대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정 없이 올라가는 이번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열어뒀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어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하락 가격대를 보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모자르게 하락이 나왔지만 코인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의견을 제가 공유 드렸었죠. 그때 당시 가격대가 비트코인은 98,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구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도 지금 현물을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든지 저는 현재 수익을 보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1번 시나리오를 설명드렸던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비트코인 차트가 조금 더 나와 봐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후속 관점과 상세한 분석은 추후에 텔레그램방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아무리 빨리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차트상으로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다, 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저만의 차트 분석 자료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시드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후에 다가올 상승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관점 받아 가시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지기 전에는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서 손실을 피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